어떤 기업의 현재 수준이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강아지가 여기서 뒤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줄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아지는 주가거든요. 주가는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에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4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아모텍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총 안 적어놨네. 5개 나왔습니다. 5개 나왔고, 일단은 3월 3일에는 두 개 이상 나온 기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주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아모텍이 2월 27일에 2번, 그 다음에 3월 2일에 1번, 그리고 3월 3일에 1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아모텍을 살펴볼 겁니다. 아모텍은 뭐 생소하죠. 일단 이게 이 코스닥의 이 400위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아모텍은 이 전자부품 회사입니다. 전자부품 회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ESD 아니면은 EMI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디지털 기기나 뭐 자동차 장치 뭐 요런 거 내에서 이 정전기 나 아니면 전자파 요런 거를 막아주는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은 이제 안테나 사업이 있습니다. 안테나 사업은 뭐 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뭐 이런 데서 이제 무선 통신 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죠. 뭐 이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 세 번째는 모터, 고효율 모터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주는 요거예요. 정전기, 전자파 요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ESD, EMI 요 사업을 이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전자장비, 자동차, 휴대폰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회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오늘 이제 살펴볼 리포트는 이제 2월 27일에 나왔던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아모텍은 이제 코스닥이고 이제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상향을 한다라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MLCC 숫자 이렇게 적혀있죠. 이거 어디로 치우지? 이리로 치울까? 일단 이리로 치울까? 이리로 치울까? 뭐야 이게? 자, 보이기 시작하는 MLCC 숫자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자, 4분기가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MLCC 물량 확대에 기인한답니다. MACC 매출액이 2022년에 186억 원에서 2023년에 6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 1080억 원, 을 전망을 한답니다. 매출에, MLCC에 관련된 매출에. 그러니까, 와, 이게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 만에, 거의 뭐 500%죠? 500%의 증가를 지금 예측을 한대요. 그리고 올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상향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글만 읽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숫자를 보면 이게 그게 아닙니다. 2년에 500% 상승은, 매출 상승은 제조업에서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표 주가를 28,000원을 제시했는데, 요거는 이 가격은 이제 50%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PBR을 상향을 시킴으로써 나온 가격이다. 그렇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PER, 그러니까 퍼 말고 PBR, 그러니까 순자산과 시총을 비교하는 거죠. 이 PBR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조업은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리포트 보시면 이 PBR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라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었다. 4분기, 이제 22년 4분기 매출액이 565억 원, 그리고 이거는 전분기 대비 8.2%가 상승한 거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16.5%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31억 원,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 라는데,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게 분기입니다. 지금 이제 회계 자료인데, 보시면 2022년 12월에 이제 586억, 근데 15억, 요거는 이제 2라고 돼 있죠. 에스티메이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추정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거 재무제표 반영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벌써 이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보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캡처를 다시 해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2022년 4분기에 매출액이 564억, 여기는 565억인데 564억 돼 있고, 얼추 비슷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1억, 영업이익이 31억, 제대로 반영이 됐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됐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매우, 흑자 전환은 이제 제조업에서는 매우 좋은 신호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MACC 양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20년 1분기 이후에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것도 이제 제가 보는 프로그램을 가져온 겁니다.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요까지 20년 1Q까지는 흑자가 나왔는데 20년 2Q부터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나다가 이제 22년 4분기에 31억 흑자가 나온 겁니다. 흑자 전환된 건 맞아요. 자, 이거는 중국 고객사 쪽에 MACC 물동량 확대로 인해서 이 고정비가 커버가 됐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환입이 됐다. 이 환입은 이제 바꿔서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평가가 달라졌다. 그리고 비용 효율화 작업, 요게 이제 회계 반영이 되면서 이것들이 호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보이기 시작하는 MLCC 숫자. 이제 아모텍이, 이제, 흑자 전환에 기여한 사업 분야가 지금 MLCC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MLCC 양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런데, 이 MLCC가 그러면 뭐냐? MLCC가 뭐길래 지금 2년 만에,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무려 500%의 매출이 상승하느냐. MLCC가 뭔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MLCC가 이 전자장비의 쌀이라고 불린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름이 MLCC 하니까 생소한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MLCC의 M은 멀티입니다. 멀티. L은 레이어. 그리고 C는 세라믹. 그리고 또 C는 커패시터. 그러니까 멀티는 뭐 다중이란 뜻이죠. 그리고 L은 뭐 레이어는 뭐 층. 그러니까 다중의 층. C는 세라믹. 그리고 이거는 커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커패시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콘덴서가 여러분들한테 더 좀 익숙한 이름이죠. 커패시터보다. 원래는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콘덴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MLCC는 다중의 층을 가진 세라믹 커패시터다. 콘덴서다. 다중의 층이라는 말은 층이 여러 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적층 쌓는다. 층을 쌓아 나가는 거겠죠. 적층 세라믹 그다음에 뭐 콘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콘덴서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전압이나 여러분들 이 뭐 문과생들은 전혀 모를 거고 이과로 나오신 분들도 이제 가물가물하죠. 콘덴서가 전압이나 저는 문과긴 한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이런 것도 다뤄야 되는 일이라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 콘덴서가 이제 전압이나 전류 이런 거를 이제 출력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방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MLCC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전류를 이제 전류 수급 요거를 조절하는 어떤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내에서 전기의 흐름, 이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 간의 이 전자파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아까 그 EMI, ESD 그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정전기나 전자파 요런 거를 방지하는 그런 부품을 만든다 그랬죠. 아모텍이. 그래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뭐 전자파 간섭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 메인보드. 이 기판에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게 이제 MLCC입니다. 요 크기가 0.3mm, 그러니까 머리카락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엄청나게 쌀이 요만하다면, 이 전자장비의 쌀이라고 불리니까 쌀이 요만하다면 이 MLCC는 요만해요. 근데 이거 거의 뭐 손으로 보면 그러면 점같이 보이는 크기죠. 근데 이 내부에 이 세라믹이랑 니켈이랑 번갈아 가면서 층을 쌓는데 몇 층 쌓느냐? 500에서 600, 막 700층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엄청난 기술력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시장을 볼 때 1위가, 이건 이제 예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성장을 해온 회사들이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업계가, 이 MLCC 업계가. 요게 이제 글로벌로 볼 때 1위가 이제 일본의 무라타. 요게 1위인데 점유율이 한 44%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2위가 일본 TDK라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점유율이 한 28% 정도 되고, 그다음에 3위가 일본의, 전부 다 일본 기업입니다. 이거 다이오 유덴이래요.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다이오 유덴이라는 회사인데 18%를 차지하고 있고, 4위가 원래 일본의 야게오였습니다. 야게오였는데 야게오에서 이제 삼성전기, 드디어 이제 국내 기업이 삼성전기가 이제 4위가 될 예정입니다. 아모텍은 뭐 순위에는 없어요. 근데 아모텍이 코스닥에 400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회사란 말이죠. 이 엄청난 기업들 사이에서, 그리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거를 만들어 온 이 기업들 사이에서 이거를 만들고 있고, MLCC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인정이 되니까 무려 2년 만에 50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모텍이 세계 1위, 2위, 3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모텍은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톨라니의 개의 어떤 그 논리로서 주인이 앞으로 걸어가면 이제 코스톨라니 개가 뭡니까? 주인이 이렇게 강아지 목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네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을 하죠. 근데 이 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산책을 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주인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주인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꾸준하게 앞으로 나간다면 강아지는 결국에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이 하네스 이제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코스톨라니의 개라는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이 주인은 그 기업의 어떤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기업의 그 현재 수준?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은 성장을 하고, 이 뒤로 가면 후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현재 수준이 그 기업의 뭐 어떤 재무제표나 어떤 뭐 영향력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뭐 매출, 영업이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어떤 기업의 현재 수준이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강아지가 여기서 뒤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줄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아지는 주가거든요. 주가는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에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코스톨라니의 강아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MLCC 매출액이 성장을 하면 이 회사가 뭐 세계 1위가 될 필요도 없고 2위가 될 필요도 없고 3위가 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얘가 성장하면은 주가도 따라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모텍이 성장한다는 거, 요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모텍은 이제 뭐 IT 부품, 요 코스닥의 IT 부품 업종으로 들어가는데 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PBR이 1.64다. 이제 그 PB 그리고 현금 배당은 없다. 근데 이제 연간 이거 연결 기준 연간 그 네이버에서 있는 거를 캡처해 왔는데 2022년까지는 적자.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지만 2022년 전체를 보면 이제 적자. 그리고 2023년부터 흑자. 근데 폭이 보세요. 적자에서 바로 200억, 400억으로 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0억은 2017년에 한번 기록하고 기록을 한 적이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다. 아시겠죠? 근데 영업이익은 안 나왔네. 안 나와있네. 작은 회사라서. 여기까지는 안 나온가 보네. 여튼 성장을 할 거다. 성장을 할 거고, 이제, 요게 뭐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이렇게 7.11점대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2023년만 흑자가 되는 게 아니라 2024년까지 흑자가 이제 기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한 분기, 한 해에만 흑자가 됐다가 다시 적자로 빠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이 돼서 계속 흑자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밴드 차트가 보시면 주가를 완전히 그냥 밑으로 그냥 압착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퍼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퍼가 매시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PBR이 좀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도 PBR을 가지고 낸 거죠. 근데 PBR이 현재 계속 지금 이 밴드 하단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에서 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PBR이 2020년에서 이제 PBR이 2020년 1월 1일에 그러면은 수정 주가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뒤에는 수정 주가 차트가 없고, 근데 요까지 예상이 나와 있었을 거거든요. 뭐다? PBR이 순자산이 줄어든다. 그럼 PBR이 줄어든다. 그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PBR이 순자산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자산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드디어 밴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밴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진입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기관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를 보면은 계속 아모텍의 목표 주가는 떨어뜨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 방에 끌어올렸는데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고 주가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돌렸다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투자 의견 분포는 이제 한 달 전에는 두 개의 기관이 지금 매수 의견을 냈는데 이번 달에는 네 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차트 한번 중요한 차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모텍입니다. 코스닥이고 지금 현재 지금 하락 채널을 제가 이렇게 그어봤어요. 여기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단을 맞췄습니다. 하단을 맞추니까 이렇게 맞췄는데 이 하단은 뭐가 중요한지 이게 뭐가 맞을지 몰라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뭐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하단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널의 신뢰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채널의 신뢰도는 보통 상하단도 있지만 중단의 흐름도 보거든요. 중단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왔느냐, 이게 지지가 나왔느냐, 저항이 나왔느냐, 이런 거, 저항이 나왔느냐, 중단에서 움직임, 저항이 나왔느냐, 아니 지지가 나왔느냐, 저항이 나왔느냐, 지지가 나왔느냐, 요런 거, 얼추 이 중단에서도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채널의 신뢰도는 좀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채널의 상방 돌파라고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상승 채널을 한번 또 끄어 봅시다. 단기 상승 채널을 맞춰서 끄어 보면 어디로 맞출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끄어 볼까요? 이렇게 끄면 이렇게 끄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이 하단 한 포인트, 두 포인트 가지고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중단에서의 어떤 흐름, 중단에서의 어떤 지지와 저항의 흐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지금 요 하단에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해가지고 채널을 이제 평행하게 해가지고 위에 상단 채널을 위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채널을 끌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은 첫 번째 고점이 여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채널이 상단이니까 사면 안 되겠네, 난 여기에서 사야지 하다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채널의 상단이, 이게 상단선이 아니라 이게 중단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얘가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채널을 끄을 때는 채널의 하단이 중요한 거지, 상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만약 이렇게 올라갔다면, 그러면은 채널의 상단선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그러면은 아직까지 채널의 상단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채널을 끌 때 상승 채널의 상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작도를 달리 해야 될 가능성, 그러니까 작도를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주가는 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중단을 기점으로 요게 이제 직선 회귀 채널로, 만약에 이제 직선 회귀 채널로 생각을 한다면 요 중단에서 넘나들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방을 치고 있다. 근데 요거가 지금 작게 보면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가로줄을 자, 검은색으로 해서 조금 굵게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가로줄을 그은 게, 조금 가로줄 좀 올릴까? 요거를 약간 올려볼까요? 이렇게 요 가로줄을 그은 게 보시면은 기존의 저항, 아니 지지, 그 다음에 저항이 나왔던 라인이고, 또 저항이 크게 나왔던 그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수평으로 볼 때, 그리고 여기서 저항이 나왔는데 이걸 일단 뚫었어요. 근데 요게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누구나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제 이제 2.38%가 올라가면서 이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이 짧게 보면은 이것도 삼각 수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상승삼각형 패턴인데, 상승삼각형 패턴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요게 이탈되면은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당장 들어간다면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한 이 라인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상승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럼 들고 있으면 되는데, 매수를 하신 분이. 근데 이렇게 이탈되면 요건 자르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존에 또 저항대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채널이 무너져서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타이밍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일단 기준선을 요걸로 끄어야 되고, 요게 이탈되면 자른다. 자르고 움직임을 보다가 어떤 패턴, 이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되고 다시 돌파, 이 자리가 다시 돌파되면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채널의 하단이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지금 이 주식은 보셔야 된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20-2의 밴드윗이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죠. 요거는 이런 모습이죠. 보시면은 여기서 밴드폭이 줄어들었다가 밴드폭이 다시 상승.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폭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폭발인 거죠. 요렇게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응축인데, 뭐 이 주가로 보면은 요렇게 응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렇게가 응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밴드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응축이고, 그 다음에 ADX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응축이 맞습니다. 그럼 ADX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응축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폭값이 계속 점점 작아졌죠. 여기서부터 점점 작아졌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넓어지고 있다.
ADX가 다시 올라가면서 폭값을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폭값을 넓히면 지금 제가 융디는 안 봤어요. 융디는 안 봤는데 ADX가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도 올라가면서 이게 상방을 쳤으니까 요거는 또 상승 폭발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은 응축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그런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일단 요게 이탈되면 그거는 끊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60 죄송합니다. 이 60-1의 상단을 타고 있죠. 타고 있고 그 다음에 120-1의 상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진입 시점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됐는데 못 끊었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시드에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120-1 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폭이 좁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익스펜션이 나오면서 돌파, 이제 실제로 얘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았지. 그 볼린저 밴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볼린저 밴드 120-1을 상방을 돌파를 했다가 그러면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했죠. 조정이 나와서 그 상단을 돌파하는 이 자리, 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기관의 눈을 하면서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이 기업을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자리보다는 조금 늦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모텍이 제 어떤 눈에 들어왔다면 아마 요런 자리에서 눈에 들어왔다면 그러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 120-2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120-1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 라인을 하나 꺼놓고 요게 돌파가 확실하게 되면 여기서 사야지 하고 꾸준히 계속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마 제가 샀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돌파 시점이 바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같이 돌파한 그 자리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응축을 했다가, 그죠? 응축을 했다가 이제 상방을 치면서 가는 그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요 자리에서 아마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일단은 쉽습니다. 근데 뭐 이건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차트로 얘기하는 거 누가 말 못해. 그죠? 여튼 조정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요게 이탈되면은 그냥 끊으시는 게 좋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드가 여유가 있으시고 여기서 못 끊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걸 보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근데 볼린저 밴드 120-1이 깨져 버리면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청산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아모텍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차트를 보니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 어떤 뭐 기관의 평가도 평가지만 일단 차트상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요게 요 자리에 비해서는 비싸죠. 비싼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간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모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모텍, 저는 이제 그 어떤 뭐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여튼 이런 그 성장주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치주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매매 스타일은 뭐 급등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좀 이 현재의 기업이 싸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내 눈에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가격은 많이 다운돼 있어서 이게 저평가가 돼 있는 요런 기업들을 쌀 때 사가지고 몇 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한 3개월 내지 5개월 이렇게 장기 운용하는 계좌가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를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기도 하고 마음도 좀 편하고.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럼 전 잡주 같은 걸 좋아하진 않고. 근데 이건 코스닥 400위의 기업이지만 잡주는 아니다. 개잡주는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차트상도 나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기업의 MLCC,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데 매우 지금 안 좋은 사이클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이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반도체의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한 달 가까이 이 기관의 눈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기관들도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조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반도체 경기는 하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 말고 그 어떤 메인 기판에 들어가는 이 MLCC, 이 전자장비의 쌀이라고 불리는 그거의 사이클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코스닥의 400위의 작은 기업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잡주로 보지는 않고 일단은 뭐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일단은 뭐 매력적인 지금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총평을 합니다. 일단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내일 당장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어제 미국장이랑 MSCI랑 뭐 환율을 보니까 우리 월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서 좀 상승을 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뭐 예측일 뿐이고,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이 아모텍이 조정이 들어갈지 아니면 계속 상승을 꾸준히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아모텍이라는 기업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이 정도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